그러면 이제 지금은 요 학습활동에 대한 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보고 마저 이제 설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비문학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달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 그래. 지금 현재 고3 친구들이 바뀐 형태로 수능을 처음으로 치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1번부터 45번까지 다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화작도 풀고 문법도 풀고 3학년은 선택합니다. 문법을 풀겠느냐 아니면 화작만 풀겠느냐. 우와,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요 체제처럼 볼 거야. 그래서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총 34문제. 문학 17개, 독서 17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되어 있죠? 언어와 매체가 이제 바로 문법 문제가 들어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화작 11문제 또는 언어와 매체 11문제.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보는데 성적은 합쳐서 나와요. 성적은 뭐 언매를 선택하든 화작을 선택하든 그걸 합쳐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 어떤 게 이제 유리할지 불리할지 알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점수로만 보면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요? 화작 1컷하고 언매 1컷의 점수 차가 5점 차이야. 그러니까 화작이 5점이 좀 높고 언매가 5점이 낮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성적을 산출할 때는 화작이랑 언매랑 같이 산출을 하는 거여서 이 언매에다가 가중치를 줘요.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이제 그 화작이랑 합쳐질 때 1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9월에 3학년들 N수생 포함해서 선택한 걸 보니까 7대 3이야. 엄마가 3밖에 안 돼. 그리고 언매는 효진아, 언매는 요 문법을 제대로 공부해두면 화작의 경우는 이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읽을 수밖에 없잖아. 거기에서 시간이 좀 소모가 되겠죠? 그런데 문법 문제는 거기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어. 그래서 화작이랑 언매의 차이가 한 2, 3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 3분 빠르게 언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언매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문법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훨씬 좋은 선택일 거야. 근데 왜 그러면 엄마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문법 공부하기 싫어서. 화작은 따로 공부할 게 없잖아. 근데 언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최소 2달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달은 내용 공부하고 한 달은 기출문제 풀면서 유형 파악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이제 비문학을 한 지문을 해볼 건데 조금 어려우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지문. 그게 첫 번째 지문이에요. 5번에서 9번. 효진아, 넘겨서 5번에서 9번입니다. 요 독해 비문학은 사실은 모든 과목의 기본이고 그리고 국어에서도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왜 기초 중에 기초냐면 지금 이 지문을 결국에는 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단을 파악해야 하고 문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파악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다 한 문장씩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선택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지문, 본문에서 문장을 읽어나가는 방식이나 똑같거든. 그러니 독해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문제가 더 잘 풀립니다. 더 잘 풀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독해가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은 우리가 글 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잘 읽는 것을 통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 그래서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따져볼 수 있어야겠다. 그럴 때 이거를 껐어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일단 문장 읽을 때 때는 꼭 주술관계를 한 번 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 안에 풀려고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다만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은 문장을 읽었어. 그러면 최소한 그 문장에 주술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주어가 이렇다는 거구나,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요 지문을 읽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예측 혹은 구조화. 그래서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요 5번에서 9번 지문을 볼게요.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밑에서 세 번째 줄. 1문단의 핵심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미안. 세 번째 줄 보시면 거기 이처럼에다가 세모 쳐주세요. 이처럼의 역할이 뭐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 받는다는 얘기는 이건 일종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봅니다. 이처럼 정리야. 이처럼 전자약은 기존의 화학적 약물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질환들을 치료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니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래, 전자약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봐. 지금 이 글은 전자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대. 그런데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 나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혹은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러면 사실 카메라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들, 컴퓨터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되게 다양해.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의 기원, 혹은 카메라의 역사, 아니면 카메라의 종류, 아니면 카메라의 기능, 아니면 사진을 잘 찍는 법. 지금 카메라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지. 지금 여기 1문단은 그런 거예요. 앞부분을 통해서는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설명할지 범위를 일단은 확정. 이거는 전자약에 대한 거구나. 그러면 두 번째 문단부터 어떻게 돼야 돼? 전자약의 무엇,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는 과정은 그 내용의 범위가 좁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는 것. 계속 봅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이야. 네 번째 줄 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체 내부에 삽입된 전자약의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 즉 앞부분에서는 전자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약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무선 충전이야. 무선 충전이야. 계속 봅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거기다 물결 표시해 주세요. 크게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과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가 된다. 봐봐. 여기 물결 표시했어? 봐봐. 지금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앞부분을 통해서는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지를 잡아야 돼. 그걸 잡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무엇의 무엇이야. 그 무엇의 무엇으로 범위가 좁혀지는데, 지금 이 글은
전자약의 뭐야? 전자약의 뭘 설명하겠대? 전자약의 종류야? 부족해. 전자약의 종류는 부족하다고. 정확한 답이 아니야. 다시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읽은 부분 봐봐. 우리가 묽게 표시한 부분이 뭐였어? 어떤 방식? 기술의 방식. 무선 충전 방식인 거죠. 전자약의 무선 충전 방식을 설명하겠다. 그럼 이제 지금 그 문장, 이 문단에서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여기 봐봐. 뭐 할 수 있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 볼 수 있지. 그리고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해 볼 수 있잖아. 왜냐면 우리 글의 구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죠. 글의 구조는 두 가지야. 지금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마시고 한 문단, 한 문장 읽고 생각 좀 해보고 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지, 이게 익숙해지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고, 하나는 원리 및 과정에 대한 거야. 그럼 얘는 1차적으로 지금 무선 충전 방식에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이랑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대.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죠. 1차적으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 그럼 또 생각을 해봐. 그럼 전자기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초음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요 어떻게 해당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맞아? 그럼 이 글은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의 원리나 과정,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의 원리나 과정. 됐어?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얼마만큼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독해입니다. 이걸 이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정리야, 정리. 처음 보는 글을 얼만큼 잘 정리할 수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는 건 어디에서 생각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 나온 그 선택지가 내가 읽어낸 본문하고 어떤 점에서 같은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점에서 맞는지, 어떤 점에서 틀린지 판단해봐라. 이게 이제 사고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지문을 푸는데 여기에서 6번 문제와 그 다음에 7번 문제, 6번 문제와 7번 문제가 지금 이 지문의 이제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이제 이 지문을 적절하게 읽어냈는지와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지문을 풀어보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10분을 드릴게요. 이거 21분 보이죠? 네. 그래서 일단 10분 하고 3분 연장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한 지문만. 지금 5번에서 9번 이거 한 지문만 일단 10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글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거에 맞춰서 읽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제는 다 풀어야 돼. 지금 핵심 문제는 6번, 7번이라고 얘기했고 전체 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지문은 이제 구조 훈련하기 딱 좋은 지문이에요.
10분경과 3분 추가합니다. 바쁜 사람은 시간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우리가 21분에 시작했습니다. 바쁜 사람은 몇 분 걸렸는지도 써주세요. 우리는 21분에 시작했어요. (13분경과) 2분 추가합니다. (2분) 뒤에 설명할게요. 2분 뒤에 요거 6번하고 7번만 설명을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이따가 끝날 때 해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채점해 보세요. 지금 요 6번하고 7번 문제가 핵심 문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두 문제만 좀 설명을 하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분간 본 거예요. 지금 요 지문은 한 3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분 정도, 8분 전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처음에 이 지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한번 지문을 볼 거야. 다시 지금 이제 지문을 보면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 끝에서 이 글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과 초음파를 이용하는 충전 방식에 대해서 나눠 제시를 했어. 그러니 그 다음에 설명되고 있는, 그러니까 3, 4, 5, 6, 7 3, 4, 5, 6, 7 3문단부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인 거죠. 그래, 이거를 지금 화면을 껐으니까 전자기파, 그 다음에 초음파. 그러면 아영아, 여기에서 초음파 방식,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문단에 나와? 네, 여섯 번째 문단 앞부분을 보시면 거기 한 편 나오죠? 한 편에다가 세모를 쳐주세요. 한 편 초음파로. 그래서 한 편의 역할은 내용을 전환하는 거야. 지금 앞에서는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 세 가지. 하나는 자기유도 방식, 그게 3문단이죠. 그 다음에 4문단은 자기공명 방식, 그리고 5문단은 전자기파 방식. 그래서 전자기파의 세 가지 방식을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6문단에서는 초음파 방식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현아, 7문단은 어떤 내용이야? 칠문단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지금 얘를 이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단점인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3문단부터 볼게요. 3문단의 마지막 방식입니다. 마지막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3문단 밑에 세 번째 줄. 이 방식은 전력 전송 효율이 높으나 전송 가는 거리가 이거로 짧다. 4문단입니다. 마찬가지 4문단 끝부분 밑에 세 번째 줄. 이로 인해 송신부와 소신부가 1m 떨어져도 90% 정도의 전송 효율을 가지나 2m가 되면 이만큼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5문단입니다. 5문단을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부터네요. 끝에 전력의 상당 부분이 전송되는 도중에 유실, 효율이 매우 낮은 문제, 그리고 장비를 초소형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렵다. 그 다음에 6문단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전력 전송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 다 요 대상들 세 가지,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 얘기해 줬죠. 여기에서 하나 얘기해 주고, 먼저 각각의 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얘도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글의 구조라는 것이 보통은 대응, 짝이 맞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원리와 한계가 지금 3문단에서 정리가 됐어. 그러면 4문단, 5문단을 볼 때도 원리의 측면하고 한계의 측면에서, 봐봐. 지금 처음에 3문단에 설명한 것이 자기유도 방식이야. 얘 유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명. 그러면 봐봐. 지금 유도 방식을 읽을 때 원리와 한계를 내가 정리했어. 그러면 공명 방식을 읽을 때도 뭐가 정리가 돼야 돼? 원리랑 한계가 정리가 돼서 유도 방식이랑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가 정리가 돼야지. 이게 글을 읽는 거야. 그냥 각각의 정보들을 그냥 나열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정리가 돼야 그 정보의 양이 줄어들지.
지금 6번하고 7번 문제가 딱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란 말이야. 계속해서 7문단을 볼게요. 7문단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들에 뭘 얘기한 거냐면 단점을 얘기한 거지. 그런데 봐봐. 지금 얘 충전 방식을 전자기파랑 초음파로 나눴어. 그러면 단점도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단점과 초음파에 해당하는 단점이 나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그거를 구분해주는 단어가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초음파에서 얘는 뭘 이용하느냐?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한대. 맞아? 그래서 얘와 관련된 단점은 이 말을 그대로 쓰죠. 뭘 써? 기계적 스트레스야. 다시 지금 마지막 7문단은 요거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건 이거에 대한 단점이다, 이건 이거에 대한 단점이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단점을 읽을 때 얘는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단점이구나, 얘는 초음파에 해당하는 단점이구나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6번 문제야. (6번에서) 문제가 자기공명 방식이래요. 근데 4번 선택지를 보시면 거기에 공동현상이 나오지. 공동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 기계적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거라 얘는 초음파 방식과 관련되는 거란 말이야. 봐봐. 여기 봅니다. 지금 설명 대상이 나눠졌잖아. 맞지? 설명 대상이 나눠졌어. 지금 이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어떻게 써? 합쳐놓은 거잖아. 섞어놓은 거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면서 추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글을 잘 읽었다 못 읽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게 정말 기본이란 말이지. 설명 대상이 많아지면 지금 이렇게 정보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누는 거의 시작은 글을 읽을 때 이런 구성을 보이네, 이런 구조를 보이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짝을 맺으면서 볼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다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봅니다. 7번에서는 나에서 두 번째 줄이 세 번째 줄이네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지금 가나 모두 뭐에 대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식인 거지. 가나 모두 전자기파야. 지금 가나의 특성이 이게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거리와 관련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유도 방식이나 공명 방식에서 한계가 제시, 거기 거리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그것이 7번의 보기를 볼 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지. 그래서 얘의 답이 4번. 그래서 지금 이 나의 경우는 먼 거리,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는 지금 이제 자기 공명이랑 그 다음에 자기 유도. 그래서 7번의 답이 4번. 그래서 지금 요 6번하고 7번 문제가 이 글에서의 핵심을 적절하게 정리하며 읽었는지와 관련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해 보시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마저 설명을 하고 마치는 걸로 좀 하죠. 다시 다음 주에는 우리 정규 수업 합니다. 그래서 2교시 책 레벨 3에 레벨 4죠. 레벨 4의 3회를 여러분들이 풀고 지난번처럼 금요일 저녁까지 저에게 전송해 주셔야 끝나고 남는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OMR 카드를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수업 안내나 그 다음에 그 피드백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지금 3회야 2교시 책 3회 2교시 책 3회를 풀어서 사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너 있어? 그러면 지금 나머지 아마 현대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현대시에서는 가장 많이 틀리는 게 4번 문제더라고. 요 4번 문제 풀 때 좀 주의해 주시고. 이게 다 집어넣었어. (4번) 문제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구간을 표시가 되어 있으면 꼭 본문에서 구간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지금 기말고사가 어려워질 거야.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외부 작품들과 외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은 뭐와 관련되느냐? 평소 모의고사 문제를 얼만큼 풀어봤고 그것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는 거란 말이야. 다른 거 없잖아. 교과서에서 같이 공부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그거를 다른 거와 연계시켜서 낼 때는 그 외에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거는 모의고사를 얼만큼 잘 준비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성심껏 풀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이게 3학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 10번에서 14번, 요거는 아마 좀 재미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뭐 10번하고 11번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 10번, 11번, 13번이 소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서 20번이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지문이죠.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가와 나눠진 게 있었어? 없었지? 요게 이제 요새 뜨고 있는 지문이에요.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해서 가 글하고 나 글이 연결이 되는 거야. 소재가 됐든 주제가 됐든. 그래서 15번 문제와 20번 문제를 얼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이제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1번하고 26번 마지막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26번하고 25번이 또한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오늘 풀었던 거에 연장선에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번에서 30번, 요게 올해 처음 나오는 유형이야. 27번에서 30번이 올해 처음 나오는 지문 구성입니다. 이게 9월 모의고사였어요? 응? 이게 무슨 모의고사예요? 올해 3월에 치렀던 사설 모의고사야. 그래서 요 27번에 30번이 이제 올해 그 수능이 바뀌잖아. 그래서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치러준 적이 있어. 이렇게 바뀔 거다. 거기에 처음 나온 지문 유형이에요. 보통은 설명이 나오고 그 설명과 관련된 작품이 나오는데 얘는 중간중간에 설명이 들어있어. 그래서 27번, 30번 좀 신경을 써서 풀어주세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긴 하지만 요 지문이 올해 처음 나온 지문 유형이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또 풀어보시냐면 화작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풀어봤잖아. 어차피 모의고사 나오고. 꼭 뒤에 보시면 매체 문제를 풀어주세요. 뭐 문법 문제는 빼놔도 상관없으니까 매체 문제를 보시는데 40번부터 45번 6개. 요 매체 문제는 꼭 풉니다. 얘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데 충분히 상식으로도 풀 수 있어. 다시 공부하면 더 쉬워. 매체에 대해서 공부하면 더 쉬운데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얘는 좀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문을 생각하면서 보라는 게 아니야. 문제 풀 때 생각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매체 문제 이거 꼭 봐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설 나눠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 과제는 우리 2교시책 3회 모의고사를 풀어오는 것